네, 오늘이 찐반등 맞을까요? 어제 종가에 샀어야 돼라는 후회를 하는 시간으로 삼기보다는 이제부터 어떻게 대응하지에 대한 관점으로 오늘 오후장 바라봐야겠습니다. 두 분의 분석가 모십니다. IS앳 김태성 본부장 함께하고요.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장의 모습이 오늘 3일자잖아요. 네. 다행히 올라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계속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린 계속 유가나 뭐 나스닥 선물이 지금 다시 또 마이너스권이긴 한데 눈치를 봐야 하는 건가? 많은 고민이 깊어집니다. 하지만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외국인이 코스피에도 들어오고 코스닥에도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군을 오전에 장바구니에 담았을까요? 지금 하단에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요. 뭐 한화 쪽도 있고요. 방산 쪽 같이 보입니다. 우리 기술 정말 대단해요. 오늘 그냥 이렇게 올리고 스피어까지 강한 종목군들 외국인의 시선이 붙는 쪽에서 같이 연출이 됩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님, 10개 종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판단되는 종목은요? 오늘 다들 이 종목은 크게 관심 가지고 있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SK이노베이션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네. 좋겠다 생각합니다. 왜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올라오고 회복하는 종목군들 먼저 체크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SK이노베이션만큼 저는 여러분들이 또 체크해야 되는 요소는 뭐냐면 아직 지정학적 리스크는 완벽하게 해소가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어제 우리나라 장 막판 직전에 이란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뉴스가 좀 나왔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뭐 이렇다 할 결과치가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4년 전으로 돌아가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또 감안을 해서 보면 굉장히 짧게 끝날 거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ING 중임을 감안을 해보면 미국과 이란의 어떤 이러한 지정학적 노이즈도 굉장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대신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는 굉장히 좀 짧게 끝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슈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는 짧게 끝낼 가능성은 높지만 중간중간에 게릴라 작전 혹은 드론으로 인한 어떤 공격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결국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자산 쪽은 에너지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기준으로 보면 석유화학 쪽에 지금 매출에 대한 어떤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을 지금 위치에서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명확하게 캐시카우 역할을 정유와 윤활유 사업부에서 하고 있어요. 정제 마진도 괜찮습니다. 아니 지금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정제 마진 악화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예전의 미국과 지금의 미국은 다릅니다. 네. 지금 현재 미국은 산유국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WTI 유가보다는 저는 오히려 천연가스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 정제 마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정유 부분에서 잘 방어하고 있고 이 다음에 회사가 혹은 기업이 외형 성장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한번 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뭘 하죠? 중국이 양회를 합니다. 네. 결국에 양회에서 이야기할 것은 딱 하나죠. 내수 경기를 살리겠다. 그렇게 되면 쌓여있던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재고가 조금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 석유화학주들도 충분히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명분들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을 투자할 때 석화 부분으로도 볼 수 있고 또 2차 전지단도 같이 볼 수 있는데 그 두 부분 모두 모멘텀 동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게릴라전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리스크 온이 켜지게 된다면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작용 또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법한 위치에 와 있네요.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SK이노베이션은 계속 주시해보자 의견 정리 받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기관픽으로 넘어갑니다. 10개 종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데요. 일단 SK 쪽 좋아하네요. 어제부터 수급이 들어와요. 기관 쪽에서는. 그리고 코스닥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띄어요. 기관이 이제 또 코스닥 쪽에 집중을 하는 건가 싶기도 한데요. 이주호 본부장님, 어떤 종목 좀 더 눈여겨보세요. 네, 저는 대주전자재로 골라봤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코스닥 이제 액티브 ETF 3월 10일 날 상장이죠. 예. 그리고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대한 부분들 모멘텀을 가장 받을 수 있는 게 이쪽인데 우리가 사실 2차 전지 하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을 좀 중점적으로 보실 건데 사실 대주전자재료도 코스닥 150 안에 속해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 관련된 액티브 ETF 관련해서도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대주전자재료는 지금 최근에 핫했던 삼성전기의 그 전도성 페이스트라고 해서 MLCC 소재를 공급하는 핵심 공급사입니다. 과거부터 그랬고 사실 대주전자재료의 매출의 절반은
그거거든요. 예. 전도성 베이스트. 그래서 그 부분이 부각을 되면서 저는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주에 인터배터리 행사 있죠. 그쵸. 그리고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가치 부각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인터배터리 데이 행사, 그 다음에 코스닥 액티브 ETF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을 모아 보면은 그동안 좀 덜 갖고 못 간 게 딱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또 기관 수급이 들어오니까 대중전자 재료는 그래서 한번 지금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공략해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언급해 주셨던 모든 나열되는 이슈들, 근거들이 다 탄탄하네요. 대주전자재료가 오늘 또 반등할 때 같이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추가 움직임 좀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섹터 단위로 펼쳐서 저희 사전에 긍정과 부정 의견 받아봤는데요. 사실 오늘 반등장이기 때문에 낙폭 이후에 반등을 빠르게 만들어가고 있는 쪽이 워낙 많아서 오늘은 이 속에서도 우선순위화 작업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쭤봤거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반등장 우선순위 탑3를 김태성 본부장님도 이주호 본부장님도 반도체 우선순위로 놔주셨고요. 그리고 우주항공증권과 바이오 2차전지가 뒷순위를 이끌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공통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빠질 때 반도체부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판단 많이 하셨을 겁니다. 문제는 타이밍이었잖아요. 오늘 그 타이밍 조금 더 들여다봅니다. 삼성전자 11%대,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우선주도 지금 3승폭을 함께하고요. 오늘은 특히나 장빅단, 한미반도체와 테크윙 강세 현재 확인이 되고 원익 IPS, 이수페타시스, 리노공업 뭐 지금 계속 말하면 방송 끝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김태성 본부장님께 의견 먼저 여쭙겠습니다. 타이밍의 문제잖아요. 네. 반도체 이익 개선세는 뭐 지속이 되는 부분인데 가격이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줬다면 땡큐였다라는 건 알았어요. 근데 지금 오늘이 맞는 거예요? 들어가기에 기회를 주는 거 맞아요? 오늘 이렇게 올라왔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정이 없을 거다 이건 아닐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18만 원 전후에서, 그러니까 삼성전자 기준으로 18만 원 전후에서는 사실 많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언제 어느 가격에 살까의 고민이지 삼성전자를 놓고 좋냐 안 좋냐의 그죠? 고민을 하신 분은 예. 없거든요. 이것만 하나만 기억하셔도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 쫓아 들어오지 못하셨던 분들은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기다려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만에 하나 18만 원 전후에 기술적인 조정 혹은 대외적인 이슈가 조금 더 격하게 흘러가면서 다시 한번 해당 가격대에 내려오면 그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고민이 된다면 최대한 분할 매수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예. 하겠고요. 사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크게 고민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의 욕심이 좀 있는 것뿐이지 이 종목군들은 앞으로 좀 길게 보면 길게 볼수록 더 좋아질 요소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반도체 소부장주 내에서 그러면 어떤 쪽에 더 집중을 해야 되나 네. 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좀 체크를 하고 오늘 아침 개장 방송 때도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개장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투자뉴스 7에서 예.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장전. 반도체 ETF 상품이 지금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의 변동성이 이렇게 커진 것도 ETF 덕분 그리고 ETF 때문이거든요. 지금 반도체 ETF의 어떤 나열 종목군들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한번 네. 정리를 해보면 가장 많이 담은 게 한미반도체입니다. 그 다음에 리노공업이고요. 예. 그 다음에 SNS텍입니다. 아. 그러니까 최근에 지수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가장 강했던 종목군들이 ETF에 물려있는 종목군들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빠르게 캐치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실 때 하시더라도 ETF에 많이 교집합으로 포함되어 있는 소부장을 지금 보는 게 훨씬 더 좋은 어떤 이점이 아니겠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반도체가 워낙 종목이 많잖아요. 그래서 종목을 뭘 고를까 고민이 될 경우에는 ETF 상품들에서 과연 어떤 비중이 크게 차지하고 있는지 그 리스트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힌트 찾아봐도 좋겠네요. 그 리스트 가운데 리노공업을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강조해 주셨던 이주호 본부장님과 함께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불을 뿜죠. 테크윙은 뭐 미리 알았던 건지 뭐 어제부터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왔고 오늘 결국 상한가에 안착을 시킵니다. 다시 돌아온 반도체의 시간 같습니다. 자, 이제 아까 전에 코스닥의 ETF성 자금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고 얘기해 주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전부터 언급해 주셨던 반도체 전략은 더 가속화되겠다라는 생각인데요. 네, 지금 저는 코스닥 소부장 쪽을 예.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코스피에 있는 반도체 장비단에 있는 종목군들은 윗꼬리를 달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지금 코스닥 소부장은
더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테크윙은 지금 SK하이닉스의 퀄테스트 통과했다는 소식 나오면서 상한가 같고요. 그 다음에 PSK랑 PSK 홀딩스도 지금 20% 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어제 그렇게 빠졌는데 PSK 홀딩스는 양봉으로 마감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이면에 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중요한 것은 코스닥 반도체 소부장의 힘이 좋다. 그러면 지금 시장이 빠졌던 게 반도체 업황에 대한 문제냐?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주에 그 코스닥 액티브 ETF 상품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도 지금은 코스닥 소부장에 조금 더 네. 힘을 실어주는 게 어떨까. 왜? 정부에서도 지금 코스닥 부양을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과 맞물려서 지금 물론 뭐 삼성전자랑 다 좋습니다만 그래도 더 탄력도가 더 강한 게 코스닥 소부장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쪽을 중심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그 중심에는 저는 리노공업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네. 리노공업은 또 코스닥 시총 상단 내에서 상위주이기 때문에 여기서 관심 계속해서 유효하다. 오늘 타이밍 진입도 괜찮다고 판단하세요? 사실 뭐 오늘 이렇게 올라온 게 어떻게 보면은 어제 지수가 빠진 만큼 그냥 그대로 맞아요. 돌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어제 오늘 그냥 없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들어가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 게 지금 다음 주에 만약에 그 ETF 상장되면서 네. 자금이 유입되면 코스닥으로 수급 쏠림이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고민되실 거예요. 오늘 들어가도 돼? 이 타이밍에 대한 고민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어쨌든 우상향할 거라면은 시기에 있어서 좋은 자리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 액션을 취해도 괜찮겠네요. 그 의견 받아봅니다. 자, 오늘 반등장입니다. 근데 오늘 어디가 반등하냐? 뭐 자연스럽게 다 같이 반등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도드라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게 우주항공입니다. 사실 이전부터 잘 갔는데 전쟁 리스크가 살짝 걷어지니까 우주항공주 상한가가 나와버립니다. 두 분의 의견은 모두 긍정입니다. 스페이스 X라고 하는 시계는 사실 우리가 6월에 꽂혀 있어요. 그 전까지는 고점 만들고 조정 주고 다시 그쯤에 고점 만드는 전형적인 이벤트 플레이일까 싶었는데요. 이게 웬걸 계속해서 리포트 나오고요. 스페이스 X에 기대하는 기대력이 시장에서 더 붙고 있다는 겁니다. 라포가 점점 형성이 되고 오히려 더 커지고 있어요. 본부장님, 지금 뭐 위성통신이다, 우주항공이다 역시 다 엮여져 있는 테슬라에 대한 기대 가치가 커지고 있는데 오늘 심지어 반등장 우선순위 2위에 네. 우주항공으로 랭크시켜 주셨어요? 반등을 하기 전에 덜 빠지는 게 강한 종목인 그죠. 거죠. 우리가 지금 리노공업도 한번 체크를 해드렸던 게 덜 빠졌고 PSK 홀딩스도 앞서 주호 본부장이 이야기하신 대로 덜 빠지니까 더 강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주항공 종목군들을 보면 다른 섹터와 다른 종목군들 웬만한 건 2거래일에 조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스피어는 2거래일 중에 하루만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더라도 회복보다 지금 더 강한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위치에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제가 앞서 서두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정학적 리스크는 언제 끝날지 그 어느 누구도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경계감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데 경계감을 막연하게 무섭다 두렵다 해서 가져가게 되면 우리가 베팅해야 될 때 베팅을 못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쪽이 어딜까 보면 결국엔 우주항공 쪽이 대다수가 방산 쪽에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트 한 켠에 저는 우주항공주를 한번 넣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정학적 리스크의 어떤 수혜주이면서도 성장주에 저는 포함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주항공 이제 막 개화되는 시기이잖아요. 특히나 스페이스X가 지난번에 보여줬던 숫자, 이제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기업이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그걸 명분 삼아서 지금 IPO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충분히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종목은 스페이스X를 보신다면 당연히 스피어와 HVM인데 사실 지금 이 기업들 없으신 분들 입장에서 제가 괜찮다라고 해도 손이 안 나갈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저는 차선책으로는 인텔리안 테크를 먼저 보는 게 가장 맞지 않겠는가. 평면형 안테나가 응용성과 사용성, 확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는 쟁반 모양의 이제 안테나가 아니라 평면 형태의 안테나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비행기라든지
잠수함, 조선 여기에 지금 다 붙일 수가 있고 최근에 이제 인증 마크를 하나 획득을 했어요. 이게 이제 왜 필요하냐면 스페이스X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을 하려면 해당 인증 마크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한번 인텔리안 테크도 꼭 보실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1일 언급 주신 바 있습니다. 그때도 인텔리안 테크 좋게 봐주셨는데요. 그때 목표 주가를 지금 확실히 웃돌고 있죠. 자, 추가 움직임 지금도 좋다 의견 받아봅니다. 다음 쟁점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강조해주고 계시는 이주호 본부장님. 사실 올금이긴 한데 그중에 바이오 궁금합니다. 본부장님, 바이오 가야죠. 가야 되는데 코스닥 ETF 자금 액티브 들어오면 상한계수 높은 바이오에 대한 기대력. 사실 이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한 달 넘게 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때가 왔다라고 해도 될까요? 오늘 반등폭 같이 가져갑니다. 네, 뭐 저는 지금 코스닥 중심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도 그 시총 상위 종목 보면은 에코프로랑 BM 빼고 거의 다 맞아요. 바이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이오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자금이 좀 일제히 들어온다고 한다면 바이오 중심으로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대장이 바뀌었죠. 삼천당 제약으로. 그리고 삼천당 제약이 지금 엄청난 시세를 뿜고 있는 상황에서 올릭스가 또 뒤따라갑니다. 근데 올릭스를 보니까 이제 또 ST팜이 보여요. 그리고 알지노믹스도 올라갑니다. 근데 그들의 상관관계는 뭐냐면 올릭스, 그다음에 ST팜, 알지노믹스는 RNA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슈가 오늘 뭐 복지부랑 투자 유치 관련된 뉴스가 나왔는데 로슈가 지금 어떻게 보면 RNA 치료제 관련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래 RNA 치료제가 희귀 질환 중심이었는데 이제 만성 질환으로 넘어가는 단계예요. 그러면 RNA 시장이 훨씬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올릭스가 상승이 나오는 배경에는 저는 그 부분도 없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역시나 RNA에 대한 니즈가 글로벌 빅파마가 크다. 그러면은 ST팜도 당연히 RNA 원료인 올리고핵산 관련된 CDMO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은 바이오 우리나라 지금 좀 분위기가 RNA 쪽으로 좀 쏠리고 있기 때문에 이 RNA가 관련된 기업 중심으로 좀 담아보시면 어떨까. 역시나 코스닥 150에 올릭스도 있고 ST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50을 오늘부터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이종국 부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RNA 키워드 주셨고요. ST팜도 수혜볼 수 있다 의견. 근데 ST팜 종목은 두 분 모두 긍정적으로 봐주셨던 종목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조목 핀셋 전략 이어가시죠. 자, 이어서 다음 쟁점입니다. 어제 코스피 거래 대금이 여러분 몇 조 실린지 아십니까? 무려 62조가 실렸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3월 3일 기준으로 예탁금은 129조입니다. 자, 증권주는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히려 땡큐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반등장에서 증권주가 치고 간다. 이것은 또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자, 김태성 본부장님. 네. 원래 우리가 기준으로 급락 전에는 배당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제는 자리의 위치가 좀 한 템포 쉬어갔으니 다른 논의할 게 생겼나요? 그러니까 증권주들도 저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코스닥 지수를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예. 같이 긍정적으로 봐야 앞뒤가 맞는 이야기라고 그쵸.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반도체 좋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좋은데 증권주를 부정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만약 증권주들도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 한번 우리가 고려해볼 요소들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저는 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예탁자금도 늘었을 뿐더러 네. 신용잔고가 좀 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신용잔고가 늘게 되면 이게 안 좋을 때는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현상들이 나타났지만 이게 긍정적으로 또 영향을 끼칠 때는 아무래도 상승할 때 상승의 트리거가 되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이게 하락 변동성이 나올지 상승 변동성일지 모르겠지만 증권주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거래량이 활발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핫하다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ETF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그럼 ETF에서 나오는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한 매출도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들은 사실 지수가 코스피의 6,000시대 그리고 여기에 발맞춰서 코스닥도 지금 액티브 펀드가 나오게 되었을 그죠. 때 수급이 몰아쳐서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매수에 대한 수수료도 발생이 될 뿐더러 그 ETF를 주관하는
증권사들마다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서요. 증권주들은 충분히 더 볼 필요는 있겠다. 대신에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배당락일, 배당일 이건 일정을 제가 다 체크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는 증권주들 요새 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엔사 포털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업명 치고 배당락 치면 쭉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거 보시고 그 일정만 피해서 저는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친절한 김태성 본부장님 검색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셨고 그때만 살짝 주춤거리는지 이런 거 체크 포인트 될 수 있는데요. 여전히 지수가 우상향 기조라면 증권주는 함께 봐야 하는 세트적인 섹터다. 의견 받아봤습니다. 자, 증권주 주목해보고요.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저희 이주호 본부장님께는 코스닥 중점으로 저희가 패키지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코스닥 시총 1위 종목은 2차전지니까. 근데 2차전지 중에서도 아까 대주전자 재료에 주목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로봇 묻으면 당연히 배터리 봐야 되고요. ESS 봐야 합니다. 최근에 또 로봇주가 다시 좀 분위기를 잡아요. 근데 여기 이벤트까지 모여 있다면 2차전지 지금 자리 예쁜가요? 코스닥까지 기대감 넣어진다면 지금 어디 2차전지주를 봐야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사실은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왜냐하면 수급적? 예. 수급적으로 사실은 이득을 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사실 에코프로랑 BM도 중요하지만 그 밑단에 있는 또 못 올라온 종목군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루두루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사실 인터배터리 행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사실 최근에 잊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원통형 배터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다 전고체 배터리 기대가 뭐 ESS 맞아요. 이 얘기는 있었는데 원통형 배터리 아무도 관심이 없었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갑자기 짠 하고 또 원통형 배터리에서 뭔가 또 나오거나 아니면은 과거에 삼성 SDI가 BMW 관련된 모멘텀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구체화가 되면서 뭔가 나오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다음 주에 행사가 있으니까 지금 미리 좀 잡는다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지금 저는 2차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물론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에코프로가 강하게 갈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틈새 공략을 해본다고 한다면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들 근데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들이 아쉽게 150에 없는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저는 어쨌든 2차전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거는 ETF 자금 유입도 있지만 인터배터리에서 과연 무슨 얘기가 나올까? 예, 그래서 뭐 전고체 배터리 얘기도 나오겠지만 원통형 배터리도 우리는 생각해봐야 된다. 이래서 투자 아이디어를 삼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가 이틀 급락 맞았을 때 첫 번째 급락했던 그 구간까지는 아직 못 메웠잖아요. 그럼 지금 기회 구간으로 그 자리 바라봐도 돼요? 만약에 다음 주에 네. 지수 자금이 강하게 ETF 자금 강하게 유입되면 에코프로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가격적인 부분은 에코프로가 지금 괜찮은 상황이다. 예.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주전자 재료는 재료들이 또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선별하셔서 그래 나는 ETF다 하면은 이제 에코프로 선택하시고 그 개별적인 모멘텀을 본다면 대주전자 재료가 회복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오히려 회복력이 좋고 강한 쪽을 더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강한 쪽에서 기회는 찾아보자 의견 받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정리드리면 반등시 우선순위 섹터로 볼만한 쪽 김대성 본부장님 반도체 우주항공증권 이주호 본부장님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로 의견 하나씩 받아봤고요. 그렇다면 탑픽이 여기에 맞춰서 나올까요? 김대성 본부장님의 탑픽을 들어보겠는데요. 네. 오잉 반등 섹터 세 가지에 없는 한중 NCS가 나왔습니다. 일단 기침이 나오세요? 네, 섹터로 볼 때는 네. 앞서 이제 세 가지 섹터가 저는 주도주의 결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외적인 변수가 발생이 되더라도 먼저 챙겨야 되는 순위로는 반도체, 우주항공, 증권주를 먼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대외적인 변수가 만약 이대로 좀 잘 마무리가 되면 덜 오른쪽에서 더 오를 수 있는 종목을 고른다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2차전지 여기에 ESS 에너지 저장장치 쪽이 맞지 않을까. 저도 주호 본부장님이 이야기하는 코스닥 쪽으로의 수급이 들어오면 당연히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주들이 올라가야 된다 생각하는 투자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바이오 섹터에 본의 아니게 중립 의견을 좀 드렸고 지금 여기서 종목 선택할 때도 2차전지를 드리는 이유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 속에 제약바이오의 단기 수급은 가능해 보이지만 혹은 일정 종목군들에 대한 수급 쏠림은 가능해 보이지만 이게 장기화될까에 대한 제가 고민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고민이 있는 에너지 저장장치 관련주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ESS용 관련 사업을 하는 한중 NCS를 더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사가 삼성 SDI죠. 그리고 이제 북미 ESS 시장에 지금 진출을 하면서 점차 영역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저는 한중 NCS 지금의 하락을 한번 이용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목표가 손절가를 좀 잘못 제시드린 것 같은데 차트를 보고 좀 이야기를 드려보면 어제의 저점인 4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재차 하락하지 않으면 저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1차 목표는 당연히 박스 상단이라고 보이는 5만 5천 원이겠지만 여기가 돌파를 하게 되면 한중 NCS가 결국엔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 영역으로 넘어가는 상황이라서 목표가는 6만 5천 원 그 이상 잡으셔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역시 12월 중순경에 관심주로 언급을 주셨던 한중 NCS입니다. 계속 주시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계속해서 ESS 관련해서 순행시 최고입니다. 의견 받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이주호 본부장님의 탑픽으로 넘어갈 거고요. 나올 게 나왔는데 오늘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라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역시나 코스닥에서 가져왔습니다. 예. 원익IPS고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액티브 ETF의 수혜를 가장 많이 볼 것이다. 왜냐하면 주주 현황을 보시면은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거의 8%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7%, 삼성자산운용 5%. 맞아요. 여기에 자산운용사 자금만 해도 지금 12%거든요. 거기에 삼성전자가 7%. 이거는 사실 리노공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산운용사들이 지분 취득까지 하면서 이렇게 한 이유는 뭘까를 생각해 보면 퍼즐이 좀 맞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HBM 증설에 또 수혜를 볼 수 있고 더 나가서 삼성파운드의 수혜를 챙길 수 있는 건 또 원익IPS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직접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익IPS가 만약에 이번에 제대로 랠리가 나오면 리노공업 이기려고 한번 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시총순위가. 네,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나노 공정 확실하게 되면서 파운드리 수주 받으면은 또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 테슬라가 칩 수주 더 한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의 가장 큰 수혜는 원익IPS가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감안하셔서 접근해 보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16만 원, 손절가는 11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테일러 공장에 데스크 하나 마련했다면서요.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 체인 관련해서 원익IPS의 질주가 여기서 더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종목을 이전에 목표가 5만 원일 때 언급 주신 바 있는데요. 여기 자리에서 제공량이 또 들어갔다라는 점 의미를 크게 실어 보겠습니다. 16만 원 목표가 잡겠습니다. 양대 시장 잠시 좀 흘렁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더 추가적인 상승폭을 만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사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 잘 주시를 해봐야겠네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